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 오늘은 북서울 배산임수의 노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북서울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면 지금 이 북서울 지역은 다 그 양주군 관내였었죠. 그래서 한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에는 광주군, 북쪽에는 양주군이라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관할을 했고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국산 밑에 읍치가, 즉 당시에는 이곳이 이 지역 통치의 중심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위치하게 된 그런 기원이 된 이 노원이라는 지명이 바로 이 중량천을 끼고 나타나고 있는 이런 넓은 뜰에 이 노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은 당시에 이곳으로 지나드는 중요한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변 지역들은 아주 높은 산들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 이쪽에 수락산, 불암산을 거쳐서 아차산에 이르러지는 이런 산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왼편으로는 도봉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백두산으로부터 발원해서 한북정맥이 흘러나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중량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넓은 뜰, 그 지역이 바로 이 노원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한마디로 배산임수의 노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노원이라는 지명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소위 나그네들의 숙소였었던 원이 있었던 데서 기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노원이라고 불렀고, 당시에 그 노원에 터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은 동네 이름 자체가 원기동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현재 남게 된 것이 노원이 되겠고요. 지금의 노원역 일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도 중요한 교통로에 구실을 했으니, 개경에서 중시했었던 남경으로 오는 루트상에 가장 그 직선도로가 되는 것은 파주에서 해음령을 넘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불광동 쪽을 거쳐서 이렇게 남경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중요한 직선도로라면, 이 여기에는 이 해음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아주 높은 고개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양주로 돌아오는 코스, 그래서 저 통파 임진강 쪽에 건너서 파주에서 양주를 거쳐서 양주 밑에 이 녹양역을 거쳐 노원역을 거쳐서 현재의 신설동에 해당되는 남경역으로 해서 지금의 서울에 해당되는 남경으로 오는 노선, 이 루트상에 노원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건 일제강점기 때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도 지도를 보더라도 이 등고선 지도를 볼 때 오른편에 이 불암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산맥과 왼편으로는 북한산 자락으로 해서 쭉 이어져 지금의 초안산이 있는 이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산맥 줄기 사이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중량천이 쭉 흘러내려가는, 이 중량천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고요. 지금 이 지도상에는 건천입니다만 당현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당현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당현 고개에서부터 쭉 당고개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런 당현천 자락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넓은 뜰, 소위 이를 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마들과 지금의 강북구 지역이 통합되어서 당시의 지명으로는 노해면이었었죠. 노해면으로 자리를 잡아오게 되었고요.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루트로 이 경원선 루트가 지금의 지하철 1호선 루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창동역을 거쳐서 지금의
도봉산역에 해당되는 자, 이 루트상에 이 노해면을 거쳐 있는 넓은 뜰, 이걸 흔히 말들이 방목되었던 곳이라고 해서 마들이라고 불렸던, 말의 뜰, 마들이라고 불렸던 아주 넓은 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한강 쪽에 있는 이 뚝섬 지역의 목마장에서부터 이어져 와서 중량천을 끼고 쭉 따라가면서 이런 목마장의 형태가 쭉 이어져 오면서 소위 마장의 구실을 쭉 해왔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약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로는 6호선과 4호선, 자, 6호선과 4호선 지하철 노선이 나가 있고요. 남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기찻길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지금 7호선 기찻길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산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량천을 따라가면서 동북안선도로라고 하는 육로가 뚫려져 있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노선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노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중량천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뜰이 형성되어 있었던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런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 이 한양 도성 외곽지역에 소위 성저심리의 외곽지역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 밖으로 나아가는 루트상에 바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또 별내가 되겠죠. 별내 쪽에 퇴계원과 같이 북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를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노원과 퇴계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 가는 길 혹은 북쪽으로 가는 길에 교통상의 요지구실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공적으로 힘을 들여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관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릉에 행차하는 임금님을 위한 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이 참배를 위해서 특히 동고능과 같이 많은 임금님이 모셔져 있는 이러한 능을 참배할 때 많이 이용되었던 이 북서울 쪽의 루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봉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중요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한 고갯길들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그 장유동 고개를 넘어서 동군으로 가는 이런 루트 상에 지금 이 중량천을 건너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소위 중요한 다리가 놓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돌다리, 돌고지 다리역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망우리 고개를 넘어가는 코스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다리 대신에 중량포를 건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있는 동군흥의 중요한 루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쪽으로 가거나 동해 쪽으로 가는 루트의 도로도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북쪽으로 가는 루트가 함경도 저 멀리 서술화까지 가는, 그래서 경흥대로가 바로 그것이 되겠고요.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누원쯤 오게 되면 점심참을 먹어야 되는 삼리쯤에 바로 위치했던 것이 누원이었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누원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시전 상인들의 급난정권을 피한 외곽지역의 중요한 교통상의 상업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교통상의 유리한 점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평해대로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강릉 삼석 쪽으로 가는 이 동쪽으로 가는 길에 중량포를 건너야 됐고, 그 다음에
양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지평과 합쳐져서 양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양평 하게 되면 해장국과 막걸리로 유명했던 이유는 바로 이쪽으로 가는 나그네들이 그만큼 많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북쪽으로 가는 영흥대로는 중량천을 끼고 북쪽으로 오르내리도록 돼 있다 보니 그 길을 따라 지금도 이렇게 육로나 지하철 노선이 놓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북쪽으로 보이는 도봉산, 북한산 자락을 끼고 남북으로 이렇게 달리는 자전거 길이나 기찻길, 전찻길이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랬던 곳이다 보니까 당시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이 노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물자가 지나가는 루트였을 뿐이지 그것의 거점을 이루지는 못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이 노원에 있는 많은 산, 뭐 불암산, 수락산 이런 산들이 갖고 있는 이 화강암 석재를 개발해 가지고 경성부를 꾸미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서 석산 채굴권이 경성부 지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당시 경성부청이라든지 지금은 해체됐습니다만 예전에 조선총독부 건물들이 다 이 지역에서 간 화강암으로 외장재로 사용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지역의 공장들이 중량천변에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60년대에 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소위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많은 무허가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자 이런 판자촌들을 철거해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시켜주는 주택정책들이, 철거민 이주정책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로 3가 일대라든지 청계천변이라든지 남산, 낙산, 인왕산 일대의 이 산자락의 판잣집들이 대거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봉천동, 신림동, 난곡 같은 곳에 흔히 달동네들이 형성되게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 북서울 지역에도 미아동, 공릉동, 상계동, 도봉동, 창동, 쌍문동, 중계동 등의 이런 집단 이주 정착지가 조성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 속에서의 불량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켜는 집단 이주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북서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북서울 지역 가게 되면 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 곳으로 한동안 유지가 되게 되었고요. 이런 일들이 1980년대에 오게 되면 이 철거민주택 자체가 합동 재개발 방식이라는 걸로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결국 토지 소유자와 또 건물주, 세입자들 간에 소위 이해가 충돌된 격렬한 소위 시위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도시사회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상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목동, 사당동, 상계동 등의 폭력적인 철거와 또 그에 맞서는 시민 저항 이런 것들로 결국 이 80년대 상계동의 이미지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거보장 대책 없는 개발 전면 수정해라, 뭐 이런, 배고파서 못 살겠다, 뭐 이런 투쟁들. 그래서 상계동 재개발 강제 철거, 여기에 경찰과 철거 반원이 주민들과 투석전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런 치열한 생존 투쟁들의 장소였던 곳이 바로 이 노원 지역이었다가 점차 이 지역에 대한 교통, 주거 정책들이 정착이 돼 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이제
동부 북부 간선도로의 확장, 또 지하철 노선의 확장과 더불어 이 지역의 많은 거주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한, 특히 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었던 공공개발에 의한 아파트 공급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노원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배산 임수의 좋은 환경을 가진 녹지 비율이 가장 높은 노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원의 역사와 더불어 오늘의 노원의 모습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정리해 드렸습니다.